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한 유튜버가 한국에 이걸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나라를 직접 경험한 유튜버. 조카에게 한국 재미없는 나라에 왜 유학을 가냐고 한 소리 했었는데요. 새벽에 걸려온 불길한 전화. 그리고 한국으로 향한 유튜버가 직접 목격한 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찍은 영상이 SNS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1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시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유튜브 채널 야콥의 세계 탐험을 운영하고 있는 야콥 카르빈스키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한국에 가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2020년 10월 어느 평온한 새벽, 저는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이런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이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제 여동생 안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수진이는 안나의 딸, 그러니까 제 조카죠. 20살인 수진이는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나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며 의식을 잃었대요. 지금 혼자 병원에 있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돼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혼자 아픈 조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안나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나 한국 가야겠어. 근데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다고 말이에요. 마침 유튜브 채널 때문에 여행 경험도 많았고 영어도 안나보다는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 채널에 달렸던 그 댓글들 말이에요. 야콥, 한국에 가보세요. 거기서는 과일을 길바닥에 놓고 팔고 돈통만 놔둬도 아무도 안 훔쳐가요. 진짜예요.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던 댓글이었어요. 또 누군가 장난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돈통을 길에 놔두면 5분도 안 돼서 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비슷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야콥, 한국 시장은 정말 다르다니까요. 무인 판매대가 진짜로 있어요. 저도 한국 갔다 왔는데 돈통에 돈 넣고 과일 가져가는 거 봤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정직해요. 거스름 돈 더 받으면 돌려줘요. 하나, 둘, 셋. 일주일 만에 비슷한 증언이 50개가 넘어갔었어요. 그때는 그냥 호기심 정도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혹시 조카를 간병하러 한국에 가면서 이 소문의 진실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30개국을 여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문화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돈을 길에 놓고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특히 유럽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폴란드만 해도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팔면 지갑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어디든 마찬가지였어요. 관광지 근처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가겠다고 수진이를 돌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조카의 상태가 괜찮을지, 그리고 그 소문들이 정말 사실일지 모두 궁금했거든요. 구독자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로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김에 믿을 수 없는 소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돈을 길에 놓고도 안 훔쳐가는 나라가 있을까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창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분 괜찮기를 기도할게요. 한국 시장 실험도 기대된다. 설마 진짜일까? 야콥, 꼭 확인해줘. 그렇게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나는 아픈 조카를 돌보는 것,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소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2023년 11월 어느 평범한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댓글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올린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시장들 영상의 한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야콥, 한국에 가보세요. 거기서는 과일을 길바닥에 놓고 팔고 돈통만 놔둬도 아무도 안 훔쳐가요. 진짜예요.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또 누군가 장난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돈통을 길에 놔두면 5분도 안 돼서 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비슷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콥, 한국 시장은 정말 다르다니까요. 무인 판매대가 진짜로 있어요. 저도 한국 갔다 왔는데 돈통에 돈 넣고 과일 가져가는 거 봤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정직해요. 거스름 돈 더 받으면 돌려줘요. 하나, 둘, 셋. 일주일 만에 비슷한 증언이 50개가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제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게 다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30개국을 여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문화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돈을 길에 놓고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특히 유럽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폴란드만 해도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팔면 지갑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어디든 마찬가지였어요. 관광지 근처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로 돈통을 길에 놓고도 괜찮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찍은 브이로그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믿기 어려운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길거리에 진열된 과일들, 상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그대로 놓여있는 돈통들, 심지어 손님들이 스스로 계산하고 가는 모습들까지 보이더군요. 이건 연출된 건 아닐까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영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말이죠. 제 구독자는 당시 15만 명 정도였어요. 그리 크지 않은 채널이었지만 이런 콘텐츠라면 분명 화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른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구독자들에게 예고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소문을 확인하러 한국에 갑니다. 정말로 돈을 길에 놓고도 안 훔쳐가는 나라가 있을까요?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창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한국 시장 실험 기대된다. 설마 진짜일까? 야콥, 꼭 확인해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회 실험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과연 한국은 정말로 도둑이 없는 나라일까요? 항공료를 모으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이틀 만에 목표 금액이 모였습니다. 구독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할 수 있었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걱정 반, 호기심 반이었죠.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에서는 지하철에 타려면 항상 밀고 당기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지하철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주워서 돌려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병원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만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며칠 정도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삼촌, 한국에 온 김에 이것저것 구경해 보세요. 특히 전통시장은 꼭 가보셔야 해요. 진짜 신기한 게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호기심이 다시 발동했습니다. 드디어 그 소문의 진실을 확인해 볼 시간이 온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메라 장비를 챙겨서 명동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도 준비했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길가에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폴란드에서는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과일들이 상자째로 쌓여 있었습니다. 딸기, 사과, 배, 포도까지 모든 게 신선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정말로 돈통 하나만 달랑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손님들이 스스로 과일을 고르고 돈을 넣고 가고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폴란드라면 1분도 안 돼서 과일도 돈통도 모두 사라졌을 텐데요. 저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군가 훔쳐갈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행동할까요? 이 실험의 결과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3시간 동안 몰래 카메라로 관찰한 결과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단 한 명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들을 목격했죠. 한 아주머니가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며 돌아와서 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실수로 사과를 떨어뜨렸는데 엄마가 사과하며 그 사과값까지 내고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도 정확히 계산하고 갔습니다. 제가 폴란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상인 할머니가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도둑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손님들이 너무 정직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던 구독자들도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어요. 믿을 수 없다, 진짜냐, 한국 대박이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사회가 정말 존재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폴란드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대부분 북한과 헷갈리거나 아직 발전이 덜 된 나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질서가 없고 뇌물이나 부정부패가 심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은 폴란드보다 훨씬 깨끗하고 사람들은 더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시장에서 돈통을 그냥 놔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더욱 꼼꼼히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했어요. 하나는 돈통을 정면으로 찍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연속으로 촬영했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63명의 손님이 과일을 사갔는데 단 한 명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10,000원짜리 지폐만 있어서 거스름돈을 못 받고 가시더니 30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차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넣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중학생은 친구가 보는 앞에서도 정직하게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돈을 잘 몰라서 많이 넣었는데 상인 할머니가 쫓아가서 거스름돈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신뢰면에서는 폴란드보다 훨씬 앞선 나라였어요. 저는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직접 상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 물어봤어요. 혹시 도둑 맞은 적은 없으신가요? 한 아주머니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장사한 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도둑 맞은 적 없어요. 오히려 손님들이 돈을 더 내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깜짝 놀라곤 해요. 다른 상인분도 비슷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게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선량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부끄러워졌어요. 챕터 5 상인들과의 대화 마이너스 신뢰 시스템의 비밀.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명동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상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다행히 번역 앱이 있어서 용기를 내봤어요. 첫 번째로 다가간 곳은 과일 가게였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딸기를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번역 앱에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온 기자인데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뭐든 물어보세요. 정말로 도둑 맞은 적이 없으신가요? 할머니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 30년 장사했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손님들이 너무 정직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은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고 돌려주러 오시고 실수로 과일 떨어뜨리면 꼭 돈 내고 가세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밤에는 물건을 어떻게 보관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그냥 천으로 덮어두기만 해요. CCTV도 없고 경비원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채소 가게였습니다. 50대 아저씨가 배추를 다듬고 계셨는데 제 질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에 손 떼면 안 된다고 배워요. 부모님이 정말 엄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로 만난 분은 젊은 과일 장수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시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하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문화예요. 신뢰가 돈보다 중요하거든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단골 손님들을 모두 잃는 거니까요. 그분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데 다들 똑같은 반응이에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떤 유럽 사람은 실제로 돈통에서 돈을 빼보려고 했는데 다른 한국 손님이 말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부끄러워했대요.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꽃 파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돈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곳이에요. 손님들이 우리를 믿어주니까 우리도 손님들을 믿는 거죠. 이게 진짜 장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여러 상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선량함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폴란드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 하고 말이에요. 명동에서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명동만 특별한 곳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다른 지역들, 그리고 다른 도시들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홍대 앞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계산대에 동전들이 그냥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도둑 맞을까봐 걱정 안 되세요? 그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3년째 장사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깜빡하고 거스름 돈을 안 줬을 때 손님이 알려주기도 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자갈치 시장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멸치를 파시는데 저울에 올려놓고 잠깐 화장실에 가신다며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아주머니가 와서 멸치를 담고 돈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셔서도 전혀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일 있는 일이라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 번째로 간 곳은 대구였습니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눈물겨웠어요. 이분은 80세가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손자와 함께 나무를 파시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예전에 다리를 다쳐서 걷기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단골 손님들이 대신 계산해주고 가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할머니 대신 잔돈까지 거슬러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주도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제주 동문시장에서 만난 한 아저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셨는데 혼자서 과일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손님들이 와서 과일을 고르고 스스로 계산하고 가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워서 몰래 2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모든 손님이 정직하게 계산하고 가더라고요. 한 고등학생은 잔돈이 부족해서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고 갔는데 정말로 2시간 뒤에 돌아와서 돈을 주고 갔어요.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장사하셔도 괜찮으세요?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제 가족 같아요. 가족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같은 무언가였어요.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뢰 공동체라는 것을요. 지역이 달라도 사람이 달라도 연령이 달라도 모든 곳에서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매일 밤 호텔에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니, 이런 사회가 가능하다니 말이에요. 제 폴란드 구독자들이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폴란드로 돌아와서 영상을 편집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목을 뭘로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에는 정말 도둑이 없을까? 충격 실험 결과 공개.
그리고 썸네일에는 돈통과 과일이 길거리에 놓인 사진을 넣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첫 1시간은 평범했어요. 구독자들의 평소 반응 정도였죠. 그런데 2시간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댓글들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가짜야. 한국 진짜 대박이네. 당장 한국 가고 싶다. 이건 CGI 아니야. 6시간 만에 1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저는 잠도 못 자고 계속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12시간 후에는 50만을 넘어섰고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제 유튜브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댓글의 내용들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댓글,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에서 온 댓글,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미국에서 온 댓글,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이탈리아에서 온 댓글, 로마에 가면 지갑도 못 꺼내는데. 브라질에서 온 댓글, 남미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충격받고 있었던 거죠. 3일 후에는 5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때부터 외국 언론사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CNN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의 한 방송국에서는 직접 스튜디오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언론사들도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SBS, KBS, MBC에서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댓글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게 봐주니까 고맙네요.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줘서 감사해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일 후였습니다. 조회수가 1200만을 넘어선 거예요. 제 전체 구독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 거였습니다. 공유수도 100만을 넘어섰고 좋아요는 80만 개가 넘었어요. 댓글은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영상의 파급력이었어요. 다른 유튜버들이 제 영상을 리액션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것들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틱톡에서는 한국 신뢰 사회 챌린지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비슷한 실험을 해보는 거였죠. 인스타그램에서는 제 영상 스크린샷이 밈이 되어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의 정치인들이 제 영상을 인용하면서 자기 나라도 한국처럼 신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연설하기도 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구독자 수는 15만에서 300만으로 폭증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건 제 영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영상이 1200만 조회수를 넘어서자 저는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튜버로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야콥 씨, 한국에 대한 솔직한 소감은 어떠세요? 한국을 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당연히 명동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딸기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야콥 씨 맞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는 딸기 한 팩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알려준 게 아니라
한국이 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다른 상인분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채소 파시는 아저씨는 제 영상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꽃 파시는 아주머니는 외국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명동시장을 배경으로 제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신뢰로 발전한 나라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모든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 비결이에요. 저는 폴란드로 돌아가서 이런 문화를 우리나라에도 전파하고 싶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그 영상을 올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폴란드 크라쿠프 시장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야콥 씨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우리 도시에서 실험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신뢰시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말로 크라쿠프의 첫 번째 신뢰시장이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도 신뢰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지금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신뢰 사회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연의 시작은 항상 같은 말로 시작해요. 한국에서 저는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높은 건물도 빠른 인터넷도 최신 기술도 아닌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제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이제 전 세계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전통시장, 명동에 가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 신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은 유튜버 야콥 카르빈스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전달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